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불과 1년 전 아주 엄청난 일을 당했었습니다. 믿었던 하나밖에 없는 자식놈에게 큰 배신을 당하며 생을 마감할 뻔했거든요. 자식놈이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해외로 데리고 가 버리고 도망을 쳤던 겁니다. 제가 그곳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면서요. 맨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는 타지 땅에서 자식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그 자리에서 콱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래도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었던 건 여러 은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저는 아들놈에게 제대로 복수하며 피눈물 나는 복수를 해주었죠. 저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젊은 시절 간호사 일을 했었는데 남편이 근무하던 병원으로 제가 간호사로 취직하게 되면서 저희의 만남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워낙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이미 그 당시에는 결혼 정년기가 훨씬 지났는데도 혼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노총각인 남편의 마음에 불을 질러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오랜 시간 저를 혼자 짝사랑하다가 제가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되는 잘난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남편을 피해 다녔었는데 나중에는 순정파 남편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8살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간호사 일을 관두고 살림을 하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살면서 고생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꽤 능력 있는 의사였고 게다가 가정적이고 저밖에 모르던 사람인지라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도 잘 커줘서 나름 자기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고 결혼한 며느리도 예쁜 손주들까지 낳으며 저에게 정말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인생에 불행이 시작된 것은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서부터였습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갑작스레 얻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한평생을 같이 하며 늘 제 곁을 지켰던 사람이 사라지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게 허무하고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떠나면서 저에게 남긴 재산도 제법 되었지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우두커니 앉아 남편의 영정사지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노신사가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저는 상철이 형님 고향 후배인 제필구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 떠나고 경황이 없어서 남편 고향 후배분이 온 줄도 몰랐네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미국에 지금 살고 있어서 형님을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형님이 살아계셨을 때 찾아뵈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제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노신사분인 최 선생님은 본인의 사연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형님은 저에게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집이 가난하니 저희 집에선 제대로 제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도 없었고 또 제가 장남이라 밑에 동생들도 줄줄이 딸려 있으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하길 바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몰래 시험을 보고 가고 싶은 서울에 있는 법과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딱 하고 붙었지 뭡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사정을 알고 제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를 대주셨던 분이 바로 상철 형님이셨어요. 나이 어린 고향 후배가 혼자 고생하는 게 많이 안타까웠나 보더라고요. 상철 형님이 처음엔 자기가 도와줄 테니 그 후엔 저보고 과외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직접 일해서 돈을 벌어서 대학에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전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국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변호사로 성공해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상철 형님은 그렇게 제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신 분인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야 찾아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야 저도 오래전 남편이 해주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 집안 형편이 어려운 어린 고향 후배가 안타까워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고향 후배가 나중에 잘된 걸 보고 도와주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고요. 남편과 제가 결혼한 후에도 그 후배란 분이 미국에 살면서 가끔 저희에게 선물을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하도 오래전 일이라 저도 그때야 최 선생님이 누군지 기억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젊은 시절 알았던 최 선생님을 만난 게 반가워 최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보니 최 선생님이 그분이셨군요. 저희 남편이 성공한 고향 후배가 있다고 얼마나 최 선생님을 자랑스러워했는데요. 저희 남편 젊었을 때 가끔 미국에서 직접 전화도 해주시고 또 제가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선물도 보내주시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갑네요. 형수님 기억하고 계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최 선생님과 저는 남편 이야기를 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은 남편 장례식이 끝나는 날까지 곁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저에게 본인 연락처를 남기시며 나중에 미국에 오면 꼭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제대로 대접을 하고 싶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게 되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최 선생님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 선생님이 떠나고 최 선생님에 대한 일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에 마음을 추스르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눈물로만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몇 달을 마음을 못 잡고 거의 정신을 놓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것도 몹시 놀란 얼굴을 하고서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무리 전화해도 핸드폰이 꺼져 있다고 하고 엄마한테 무슨 일 난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란 줄 알아? 엄마 잘못된 줄 알고 심장이 철렁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정말로 어머니가 잘못되시기라도 했다면. 그랬어? 아유, 내가 요즘 네 아빠 죽고 정신이 없다 보니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깜빡했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 기운 좀 내. 제발 우리를 위해서라도 힘을 좀 내라고. 아빠는 없어도 나랑 우리 집사람이랑 손주들이 있잖아.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나 엄마까지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저도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 봐서라도 좀 기운을 내시라고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크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만약 제가 잘못돼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 되면 저희 아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저는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되는지 아들 부부가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며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본인들 집에서 지내자면서요. 하지만 저는 아들 부부를 따라간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아주 살뜰히 챙기며 잘해주었죠. 그 덕에 저도 어느 정도 마음도 나아지며 남편이 떠난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아들네에서 지낸 지 4개월 정도 되었을까.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아들 부부가 제 눈치를 보더니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엄마, 내가 정말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나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도 엄마한테 이런 부탁 하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래. 이대로 두다간 정말 우리 회사 망할지도 모른다고.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엄마. 엄마가 돈 빌려주면 내가 확실하게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아들 회사가 힘들다는 말에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저희 아들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사실 저희 아들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회사 일로 저와 남편에게 손을 벌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회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게 능사가 아니란 생각이었죠. 고비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면 절대로 저희 아들 회사도 잘 될 수 없을 거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길 바랬습니다. 게다가 물론 제가 저희 아들을 못 믿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지인들도 나이가 들면 손에 돈이 있어야 한다며 절대로 재산을 자식들이 손 벌릴 때마다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는 나중엔 재산만 홀랑 다 털리고 뒤통수 맞을 수 있다고요. 미안한데 나도 더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너희들 힘들 때마다 네 아빠랑 같이 도와준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때마다 매번 이렇게 도와줄 수는 없지 않니? 이제 너희도 힘들 때마다 부모한테 손 벌리면서 기댈 생각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서 이겨낼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너희들 힘으로 잘 해결해 봤으면 좋겠어. 다 너희들을 위해 하는 말이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내 말 뜻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런가? 엄마가 그렇다면 알겠어. 이번만큼은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볼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요. 자기들이 원해 저를 본인들 사는 집으로 데리고 와놓고 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거절한 순간부터 저를 꿔다 넣은 보릿자루 대하듯 하며 구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며느리가 점심을 차렸다며 나와서 밥을 먹으라고 해서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게 되었는데 불고기를 집으려는 제 젓가락을 며느리가 못 먹도록 본인 젓가락으로 막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한다는 말이 아주 기가 막혔죠. 어머니 죄송한데 어머니는 고기 드시지 마세요. 솔직히 저희 요즘 힘들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고기 드시면 고깃값만큼 저희도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 드시고 싶으면 여기 있는 콩나물 반찬 드세요. 그리고 앞으로 밥은 따로 차려서 어머니 지내는 방으로 가져다 드릴 테니까 저희 가족 밥 먹는데 끼어서 드실 생각 마시고요. 정 고기 드시고 싶으면 제대로 밥값 내고 드세요. 집사람 말이 맞아. 엄마도 제발 눈치 좀 있어. 엄마가 우리 도와줄 때야 우리도 고마우니까 챙겼다지만 이젠 아니지 않아?
사업 힘들어서 고생하는 아들놈 집에 붙어 챙길 거 다 챙겨 먹으면서 지내니까 좋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아들 부부의 말에 저는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가 지내는 방으로 갔습니다. 너무너무 괘씸한 마음에 뭐라고 한 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큰 배신감에 그런 마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정말로 밥을 따로 차려다 줬는데 반찬이라고는 간장이랑 김이 전부더라고요. 그리곤 며느리가 하는 말에 억장이 무너지고 말았죠. 아, 내가 언제까지 저 쓸모도 없는 노인네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건지. 이 정도 지냈으면 미안해서라도 자기 집에 가서 지내겠다고 하겠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면 아들 집에서 신세 지는 거 미안해서라도 돈을 내놓던지 아니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하겠네. 그리고 아들놈과 며느리가 그동안 저에게 잘해줬던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죠. 전부 제 재산을 노리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 느낌이 딱 왔어요. 아들네 집에서 나가면 어쩌면 다시는 아들네와 얼굴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남은 생 외롭게 살더라도 자식놈이랑 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늦은 밤 조용히 짐가방을 들고 아들네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아들네 집에서 돌아온 뒤 아들이며 며느리며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들 부부가 직접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제 앞에 울며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그때는 우리가 너무 심했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날 우리가 했던 말이나 행동들 전부 진심 아니었어. 엄마가 못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서운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아무 말이나 짓거렸던 거야. 엄마가 나 도와주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우리 다시 잘 지내면 안 될까? 다시는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앞으로는 내 힘으로 해보도록 노력할게. 엄마한테도 내가 정말 잘할게. 내가 엄마 얼굴 안 보고 어떻게 살아? 어머니, 그때는 제가 지나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남편 회사가 힘드니 저도 속상해서 행동이랑 말이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 화푸시고 저희 좀 다시 받아주시면 안 돼요? 다시는 어머니한테 그런 행동 하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알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전부 용서한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결정하마. 우와, 엄마 진짜야? 그럼 우리 다시 받아주는 거 맞지? 엄마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정말 엄마한테 잘할게. 어머니, 마음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시는 어머니 섭섭하게 해드린 일 없도록 할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며 며느리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도 반성하고 있고 한 번쯤은 기회를 주자 싶었습니다. 그 일로 제가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때 저는 저희 아들이며 며느리를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되었습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저에게 벌어질 줄 전혀 몰랐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음을 풀며 조금씩 잘 지내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어느 날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저를 데리고 해외로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해외로 여행 가본 적 있어? 당연히 있지. 네 아빠 은퇴하고 같이 일본도 가고 대만이랑 호주도 가고 가볼 곳은 대부분 가본 것 같다.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너희들 선물도 사다 주지 않았어? 아, 맞다. 그랬지. 엄마, 그러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고 기분 전환 겸 나랑 집사람이랑 같이 해외로 여행 다녀오는 거 어때? 엄마 미국은 한 번도 여행 다녀본 적 없지?
우리 거기로 여행 다녀오자. 아이들은 우리 여행 다녀올 동안 잠깐 장모님 댁 맡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국으로? 그러면 네 회사는 어떻게 하고? 요즘 회사도 많이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 에이, 그래도 엄마랑 여행 갈 정도는 여유는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표랑 호텔이랑 예약해 놓는다. 엄마는 그냥 짐가방이나 잘 싸고 있어.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아주 좋았습니다. 뉴욕에 가서 그 유명하다는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브로드웨이에 가서 재미있는 뮤지컬도 보고 늙어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마냥 즐겁기만 했죠. 그리고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라스베이거스였습니다. 그곳은 도시가 휘황찬란한 것이 꼭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내외 말대로 여행을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었어요. 한 가지 단점이라면 뉴욕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많고 지리도 복잡해서 저 같은 늙은이들은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 부부와 함께 관광을 하기 위해 호텔 밖으로 나갔는데 이상하게 아들 부부가 어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거리를 빙빙 돌며 한참을 걷더라고요. 그러더니 알 수 없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며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지금껏 볼 수 없던 낯선 아주 냉정한 눈빛으로요. 엄마, 미안한데 우리 그만 여기서 헤어지자.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말이냐? 솔직히 엄마 그 정도 나이면 살 만큼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내 말은 그만 내 인생에서 꺼져달라는 소리야. 자식인 나를 위해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엄마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아빠가 엄마한테 남긴 재산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맞아요. 어머님 욕심 좀 버리고 이젠 그만 사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네가 무슨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아득바득 살려고 하세요.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따라 죽고 싶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먼 미국까지 와서 어머니 버리고 가는 수고도 안 하고 좋았잖아요. 어머니 말만 죽고 싶다고 하셔놓고 사실은 아버님이 물려준 재산으로 호의호식할 생각에 죽지 않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물려준 그 돈으로 마음껏 호강하면서 좀 살아보자고요. 어머니만 저희 인생에서 사라지면 다 이럴 수 있는 거라고요. 뭐라고? 너희들 도대체 지금 아까부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지금 내가 사라져야 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우리 바깥 양반이 물려준 내 재산 때문에 내가 죽든 말든 여기다가 버리고 가겠다는 그 소리냐? 맞아. 여기다 엄마 버리고 우리 둘만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구걸해서 살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다가 굶어 죽든 알아서 하라고. 죽을 때까지 한국 돌아올 생각은 말고 엄마만 없으면 아빠가 남겨준 재산 모두 우리 거야. 그러면 엄마 잘 있어. 우리는 그만 간다. 여보, 뛰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두고 미친 듯이 달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 저도 두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 달려봤지만 소용없었죠. 나이 든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의 달리기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달리다가 그만 발을 헛딛고 말았고 그대로 길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제 시야로 사라지는 아들놈과 며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죠. 아들놈과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절 미국에 버리고 올 생각으로 여행을 오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죽은 남편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식놈이랑 며느리가 재산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갔어. 나보고 여기서 죽으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고 다니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들놈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두 사람은 제 전화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는 못하지만 제가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하면 택시기사도 제 말을 알아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그래서 급히 가방을 뒤지는데 제 여권이며 지갑 안에 있어야 할 돈이랑 카드까지 전부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는 아들놈이 남기고 간 편지 한 장이 있었죠. 아무래도 아들놈이 아침에 제가 잘 때 몰래 제 여권과 돈이랑 카드까지 훔치면서 넣어놨던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 편지 읽고 있다면 내 계획에 잘 성공했다는 소리겠지? 아무리 가방 뒤져봤자 엄마 여권이랑 카드랑 돈은 없을 테니까 너무 애쓰지 마. 혹시나 엄마가 여권이랑 카드랑 돈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비행기표 사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해서 전부 내가 잘 처리했어. 그러게 내가 진작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엄마를 버리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모든 게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니까 나랑 집사람 원망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 한국 돌아가서 경찰에 엄마 실종 신고하려고. 엄마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 놀러 가겠다고 하고 우리랑 헤어졌는데 중간에 갑자기 연락 두절돼서 행방불명 된 것 같다고 할 거야.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그동안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약 먹으며 치료받은 것도 있고 우리한테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고 하고 아무래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하려고. 그렇게 말하면 어차피 경찰들이 미국에 직접 가서 엄마 찾을 것도 아니고 우리 말 의심하지 못하고 믿어줄걸?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면 엄마 법적 사망 신고하면서 엄마 재산 다 우리가 가지면 돼. 어차피 엄마한테는 자식은 나 하나밖에 없어서 엄마 재산 전부 내가 물려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미국에서 잘 살아. 이 망할 놈의 새끼. 네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해 나한테 이래. 내가 너 같은 새끼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 사람 새끼가 아닌 짐승 새끼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저는 그렇게 길바닥에 철퍼덕 앉아 몇 시간을 정신없이 운지 모릅니다. 가진 돈도 한 푼 없고 말도 안 통하니 정말로 낯선 타국에 와서 죽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한국말이 들리더니 어떤 젊은 아가씨가 저한테 말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왜 혼자 여기서 울고 계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한국말로 저에게 말을 건네는 아가씨의 물음에 저는 그 아가씨 손이 동아줄이라도 되는 듯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나 좀 살려줘. 글쎄 아들놈이랑 며느리가 나 여기서 죽으라고 버리고 갔어. 뭐라고요? 그리곤 젊은 아가씨와 일행들에게 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아가씨와 일행들은 저처럼 미국으로 관광을 온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제 이야기에 다들 분노하며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은 인간도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런 인간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제대로 혼주를 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젊은 아가씨와 일행들의 도움으로 저는 제가 묵고 있던 호텔로 택시를 타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아들 부부가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면 난리도 아니었죠. 모두 본인들 관광하는 것도 잊은 채 저를 도와주기 바빴어요. 그리고 아들놈이랑 묵었던 호텔로 가면서 알게 되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곳에 주소만 찍으면 걸어서 찾아갈 수 있게 길을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말을 통역해서 영어로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젊은 사람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스마트폰도 안 쓰고 스마트한 젊은 사람도 아니니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몰랐던 거죠. 제가 쓰는 건 노인들이 쓰는 폴더폰으로 흔히들 효도폰이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효도폰도 스마트폰으로 나와서 마음만 먹으면 보통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급히 도착한 호텔로 가 확인해 보니 이미 아들놈 부부는 체크아웃을 하고 도망을 친 상태였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아가씨와 일행들은 저희 아들을 미국 경찰들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저에게 혹시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번뜩 떠올랐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며 남편 장례식 때 찾아왔던 미국에서 변호사를 한다던 최 선생님이 말이에요. 저는 핸드폰에 사람 이름을 저장할 줄 몰라 전화번호가 쓰인 수첩을 들고 다녔는데 재빨리 수첩을 꺼내 젊은 아가씨의 도움으로 바로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 너머로 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세요? 최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글쎄 제 아들이 저를 미국에 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제 소식에 최 선생님은 한달음에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이거스로 날아왔습니다. 최 선생님은 미국 LA에서 살고 계셨는데 제 전화에 바로 와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최 선생님이 오실 동안 젊은 아가씨와 아가씨 일행들이 저와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본인들 관광하기에도 바쁠 텐데 저에게 신경 써주는 모습에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을 보자마자 그만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형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로 도훈이 이 녀석이 형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까? 최 선생님, 아들놈이 남편 떠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미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더니 며느리랑 짜고 저를 여기다가 버리고 갔어요. 저만 없으면 남편이 저에게 남기고 간 재산 전부 자기 거라면서 저보고 그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았다고 그만 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구걸하며 살든 길거리에서 굶어 죽든 알아서 하라면서요. 아유, 최 선생님. 자식이랑 며느리라는 것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이런 괘씸한 놈. 어떻게 자기를 키워준 부모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형수님이 그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군요. 이제 제가 왔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수님 무사히 한국으로 모셔다 드리고 형수님 아들이랑 며느리도 제대로 정신 차리게 아주 따끔한 매운맛을 보여줄 생각이니까 상철형님 대신해서 형수님한테 그렇게 한 그것들 아주 혼쭐을 내줄 겁니다. 이미 저를 데리러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최 선생님께 이런 큰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당연히 되고 말고요. 제가 상철 형님한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철 형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신 고마운 분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리어 이렇게라도 상철이 형님이 대한 은혜를 갚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혜란요? 당치도 않습니다. 형수님은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최 선생님은 제가 보는 데서 어딘가로 연락을 했습니다. 박변 난데 자네 한국에서 로펌 운영한다고 했지? 나랑 아주 친한 지인분이 하나뿐인 자식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아서 말이야. 자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네. 변호사비는 내가 얼마든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부탁 좀 하네. 알고 보니 최 선생님은 한국의 변호사로 활동했을 때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랑 선후배들도 여럿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로펌을 운영하는 후배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 저희 아들을 혼내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한국에서 만난 최 선생님의 지인인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저희 아들에게 복수할 계획도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알아보니 아직 저희 아들놈이 저를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더라고요. 아들놈이 저에게 남긴 편지 내용대로 제가 연락이 두절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아들놈 회사가 아들놈의 말대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 정말로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남편이 도와준 게 허무할 만큼 관리가 엉망이었던 거죠. 최 선생님이랑 제가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저희 남편이 떠나고 얼마 안 돼 아들놈이 저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하다며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한테 잘 아는 착한 아들이었고 회사가 워낙 어렵다고 하니 도와줬던 건데, 그 뒤로 얼마 안 가 저에게 또다시 손을 벌리기에 계속 도와주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 거절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아들놈과 며느리가 저를 구박하더니 미국으로 데려가 저를 버렸던 것이고요. 게다가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도 아들네 것이 아니었어요. 아들 가족 모두 제 명의로 된 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참에 제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아들놈 부부 앞에 당당히 나타나 아들놈에게 빌려줬던 제 돈이며 집도 전부 돌려받고 쫓아낼 계획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대가에 대해 톡톡히 치르게 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전 최 선생님의 도움으로 소개해준 한국 변호사님을 정식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놈 부부와 직접 만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물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으면 최 선생님과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랑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손으로 직접 아들놈과 며느리를 제대로 혼내주며 그 끝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직접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희 담당 변호사님께 저희 아들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자리에 저와 최 선생님도 같이 갈 생각이었죠. 안녕하세요. 이미순 씨 아들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 누구신가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미순 씨 변호사인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요. 미국으로 아들 부부와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어디 계신 줄 알 수 있을까요? 저, 저희 엄마 변호사요? 엄마가 저희 몰래 변호사님을 선임했는지 몰랐네요. 엄마가 지금 미국 친구분 댁에 놀러 가 계셔서 그래서 연락이 안 되나 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희 엄마랑 연락하시려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미순 씨가 미국 가기 전 저에게 맡겨놓은 큰 재산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다시 한번 만나서 의논을 좀 하려고요. 그때 이미순 씨가 아드님에게 주고 싶다고 맡겨놓은 것도 있고 해서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엄마가 변호사님한테 맡겨놓은 큰 재산이 있다고요? 그런 거라면 당연히 아들인 제가 변호사님과 만나 의논을 해야죠.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주고 싶다고 맡겨놓은 게 있다니 그게 뭔지 참 궁금하네요.
혹시 엄마가 나한테 재산이라도 뭐 크게 떼어주시려고 그러나? 변호사님, 그러면 당장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죠? 그러신가요? 그러면 제가 아드님 댁으로 가 직접 상담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요. 제가 시간 비워둘 테니 얼른 오세요. 아들놈은 제가 변호사님께 맡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말에 눈이 돌아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최 선생님과 선임한 변호사님과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놈 집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님 얼굴만 보고 현관문을 열어준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서 까무러치려고 하더라고요. 귀신! 엄마가 귀신이 돼서 날 찾아왔어! 어머니가 여길 어떻게? 분명히 우리가 버리고 가서 미국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돌아오신 거예요? 왜? 내가 살아 돌아오니까 억울하고 분하냐? 이 고의한 것들. 감히 날 말도 안 통하는 타지 한복판에 죽으라고 버리고 가? 그것도 남편이 남겨준 내 재산 노리고. 너희들은 내가 미국에서 영영 안 들어오길 바랐겠지만 이걸 어쩌나? 여기 아빠 고향 후배인 최 선생님께서 미국에 살고 계셔서 내 전화 한 통에 라스베이거스로 바로 달려와 주셨는데 최 선생님 내 목숨 살려주셨다.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돈에 환장해 지 부모 버리려 한 니들 제대로 따끔한 맛을 보게 해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최 선생님 도움받아서 한국 변호사님도 선임해서 데리고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미국에 버리고 왔다는 무슨 증거라도 있어? 아무리 엄마가 변호사 선임했다고 해도 그렇지 한국도 아니고 미국 길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일을 도대체 무슨 수로 입증할 건데? 그리고 그날 내 기억에는 엄마가 미국에 있는 친구네 놀러 가겠다고 우리한테 말하고 헤어졌던 것 같은데 안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어머니 그때 미국 친구분 댁에 가시겠다고 저희와 헤어져 놓고 왜 이제 딴소리세요? 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면서 아버님 친구분이랑 변호사까지 데리고 저희 집에 왔냐고요. 병원 가서 진찰 좀 받아보셔야겠어요. 어머니 혹시 치매인 거 아니세요? 치매? 니들이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들놈이 저를 미국에 버리고 갈 때 남기고 갔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들놈이 저를 왜 미국에 데려왔으며 저를 버리고 나중에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해서 나중에 제 재산을 전부 가로챌 속셈이었단 내용이 담긴 그 편지 말이에요. 이 편지 보이지? 도훈이 네가 직접 써서 나한테 남긴 편지다. 그래서 내가 이걸 증거로 너랑 애미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하려고. 변호사님 통해서 알아보니 니들 한 짓이면 노인학대로 콩밥을 아주 제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더구나. 뉴스에 나올 해외 토픽감이래. 그리고 니들이 나 버리고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내 한국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때 상황에 대해 증언도 해주기로 했다. 너희같이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며 꼭 해주고 싶단다. 니들 전부 끝장이야. 그제야 아들이며 며느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회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잠깐 내가 눈이 돌아서 그랬어. 그런데도 나도 엄마 미국에다 버리고 와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다시 미국 가서 엄마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먼저 날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콩만 먹기 싫단 말이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 테니까 애오빠 말대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다시는 어머니한테 손 벌릴 생각도 안 하고 평생 효도하면서 살게요. 어머니는 저희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불쌍? 돈 때문에 지 부모 죽으라고 버리려고 했던 것들이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그리고 날 미국에 버리고 와서 후회한다는 놈이 미국에 버리고 왔다는 증거 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어?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는다.
나 죽이려고 했던 니들 같은 사람 새끼도 아닌 것들 말 절대 안 믿어. 그리고 내 재산 너희들한테 안 주고 내가 전부 쓰다 죽을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어차피 니들 남편 살아있을 때 유류분 이상 가지고 갔고 내 재산에 대해 아무 권리 없으니까 내가 혹시나 니들한테 내 재산 갈까봐 1,000원 한 장 안 남기고 전부 쓰고 갈 거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엄마 제발 한 번만 나 좀 봐줘라. 어? 어? 아, 이렇게 할 거였으면서 그러면 엄마가 변호사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다고 했던 게 뭐였는데 우리한테 재산이라도 크게 남겨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냐고. 니들한테 내가 미쳤다고 재산을 남겨주냐? 니들한테 전해줄 게 있다고 했던 건 이거다. 제 말이 끝나자 저희 변호사님께서 아들과 며느리한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한 아들놈이며 며느리며 개거품을 물며 뒤로 자빠지려 했죠. 내 놈도 보이지? 네 놈이 네 아빠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회사 힘들다면 나한테 돈 빌려가면서 썼던 차용증이다. 그때 나한테 딱 한 달만 쓰고 준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입 싹 닫고 모른 척하고 있었지? 그리고 니들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명의로 된 내 아파트인 거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니들 나한테 빌려갔던 돈 전부 갚고 내 아파트에서도 당장 나가. 니들이 나한테 가지고 갔던 것들 전부 뱉어내라고. 안 그랬다간 내가 우리 변호사님 시켜서 전부 법적으로 처리해서 니들 전부 혼내줄 테니까. 이 뻔뻔한 것들 아주 자업자득이다. 감히 키워준 부모를 버리고 편히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했냐? 어디 니들 전부 콩밥 먹고 재산도 전부 탈탈 털려서 고생 좀 해봐라. 니들은 그래도 싸. 아이고, 나는 망했네. 내 인생 이제 완전히 종쳤다고. 괜히 욕심부려서 엄마 버리려다가 내 인생 버리게 생겼어. 아이, 이를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호강하려다가 내 인생 아작나게 생겼어. 전부 끝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최 선생님과 변호사님과 함께 아들네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는 아들 부부가 울고 불고 난리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놈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저에게 빌린 돈을 갚느라 결국 회사가 망하고 말았고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 부부를 노예낙대로 고소 안 하는 조건이었거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받게 하고 싶었지만 아무 죄 없는 손주들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대신 아들 부부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했어요. 다시 한번 제 앞에 나타났다가는 제가 그때는 저를 미국에 버린 일을 제대로 법적으로 물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아들 가족이 방 한 칸짜리 원룸을 구해 고생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 사업이 망했으니 아들이며 며느리며 청소부로 취직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부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미아원 선생님들을 보며 정신을 차려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죽기 전에 제가 쓸 만큼 쓰고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떠날 생각입니다. 그게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가장 의미 있게 쓰는 방법 같더라고요. 물론 아들놈과 며느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손주들에게는 대학 등록금은 남겨주려 합니다. 괜히 부모 일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들놈 일을 해결한 후 미국에서 저를 도와줬던 젊은 아가씨와 일행분들을 만나 보답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모두 미국으로 다시 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때 저를 구해주느라 비싼 돈을 들여온 미국 여행도 제대로 못했을 테니 보답할 방법이 그것밖에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는 모두 친구가 되어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함께 국내로 여행도 같이 가고요. 스마트폰을 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최 선생님께 초대를 받아
미국으로 진짜 관광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 아들놈과 며느리의 배신으로 큰 아픔을 겪었고, 그로 인해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생은 착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떠날 생각입니다. 물론 제 인생도 즐겁게 살면서요. 그러면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